이러니까 여기에 다 고상한 것만 있느냐? 아니야. 이 저속한 유행가들도 굉장히 많아. 서로 뻐꾸기 날리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사뜸이 없다. 이걸 인간의 음성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인욕 긍정론으로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자, 반야신경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제목이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10자입니다. 10자. 그래서 마하는 위대하다, 깊다, 빠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바냐라고 하는 것은 지혜. 근데 단순 지혜가 아니고 이제 공을 이해하는 지혜. 이게 좀 헷갈립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는 또 해드릴 거고,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건너간다. 바라밀다는 건너간다. 심은 마음 심자니까 우리가 저건 아는 글자고, 경은 경이지 뭐. 경이 뭐냐면 성인의 말씀. 성인의 말씀. 그러니까 성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고, 그건 불변, 변화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게 가장 대단한 책이고, 그 밑에 이제 현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은 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 논 이렇게.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타 신경. 마하 띄고 바냐 띄고 바라밀타 띄고 심 띄고 경. 경은 성인의 말씀, 그래서 불변, 불변적 요소를 내포하는 진리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밑에 사람들이 쓴 거는 논. 그 밑에 사람이 더 이제 찌리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쓰면 소, 별기, 그러니까 주석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석서 중에서 이거는 참 기준이 될 만한 것 같다. 그러면 논서라는 표현은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찌리한 용어들은 경론 밑에 찌리한 용어들은 많습니다. 소도 있고 별기도 있고, 그 다음에 무슨 현담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그 책들마다 쓰는 표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건 그냥 다 보통 사람들이 쓰는 거고, 이제 추려져서 이건 대표격을 가진다.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탑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신라 시대의 3층 석탑을 모사한 많은 탑들이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곡곡에 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는 참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어. 그러니까 탑이 우리나라에 한 100개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신라 3층 석탑에 비슷한 탑이 한 100개 돼. 그러면 그 중에서 대표격에 해당하는 거를 보물로 놓죠. 보물로 놓죠. 보물은 한 개가 아닙니다. 보물은 여러 개가 지정이 되죠. 이거는 보존 가치가 있고, 우리가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 그 다음에 인류적인 아주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야 라고 하면 그걸 보물로 지정을 하죠. 그리고 그 보물 중에서도 최고 대표급을 선택을 하면 국보입니다. 네, 국보. 국보, 보물, 지방 유형 문화재, 그 다음에 일반 문화재들 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경이 있나요? 우리나라 책 중에는 경전이 있나요? 마뜩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성인이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국뽕에 빠진 사람들 이야기해 보면, 국뽕 아십니까? 국수주의자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희록봉.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단고기가 어떻다는 둥, 옛날에는 중국도 다 우리나라였다는 둥, 바이카로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배를 했다는 둥, 이상한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막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이제
가짜로 만든 책들 중에 뭐가 있냐면 천부경 뭐 이런 것도 있어요. 80일자로 된 천부경 뭐 그런 게 있다더라. 그러니까 경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제 최고급, 그 다음에 성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사람이 쓰는 책을 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적합한 분이 없습니다. 성인이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무슨 경전이 있을까요? 무슨 경이 있을까? 중국에 성인하면 누가 있을까요? 공자가 있겠죠. 공자가. 그래서 공자가 손을 댄 책들이 이제 삼경이라고 하죠. 사서삼경 들어보셨잖아요. 사서삼경을 합쳐서 칠서라고 그러거든요. 사서가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 다음에 삼경이 시경, 그 다음에 역경, 서경. 이렇게. 그리고 공자가 직접 찬술한 춘추는 경이라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 자체에 대한 생각도 사실은 뒤에 성인이라는 부분이 약간 추종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당대의 성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분이 아니어서 공자의 직접 찬술은, 그러니까 시경, 서경, 역경은 역경이 주역이거든요. 주역. 그러니까 시경은 그 당시에 가사, 노래 가사, 노래집입니다. 노래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시 이러면 사람들이 뭐 옥수수 잎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오늘도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런 시가 생각나는데 이게 그 시 아니에요. 원래 시라고 하는 거는 유행가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적 행사에서 쓰는 노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8일무를 춘다거나 아니면 뭐 종묘 제례악을 한다거나 이런 노래. 이게 재미없는 노래. 재미없는 노래. 까놓고 얘기해서 재미없는 노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재밌는 거였었지만 뭐 오페라 같은 거 이렇게 보러 가면 아는 분은 재밌지만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 가면 재미가 없죠.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막 CG로 해가지고 막 우주를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두드려 부시고 이런 게 눈에 보이는 재미가 있는 거지. 지금 시절이 그런 거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떴었던 어떻게 보면 햄릿 같은 것도 섹스피어 같은 것도 요즘 기준에서 보면 재미가 없죠. 아니 그렇지 않나요? 그거 누가 선택해서 그걸 보러 가겠어요. 그래서 국가적인 그러한 음악들은 그거는 처음부터 약간 재미가 없어요. 애국가를 재미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애국가가 유행가처럼 이렇게 따라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니잖아요. 그건 약간 장중하고 그 다음에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떤 노래를 지어도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국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유행가인데도 휴대로 내려가면서 재미가 없어진 것도 있고, 국가적인 노래라고 하는 거는 애국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전식으로 보면 새마을운동 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마을운동 노래는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유치한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거를 작사를 했었대, 이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야, 저런 것도 노래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민 착취, 어떻게 보면 착취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노래.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열렸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 그게 최고로 중요한 포인트지. 너네가 갖다 셀이 박아서 만들 수 있어. 뭐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고 향촌 뭐 두레 뭐 이런 거, 향약 뭐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길도 마을 사람들이 가서 삽으로 만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기억 뭐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새마을은.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합리화시키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재밌는 거지. 그건 국가가 해야 돼요. 도로를 닦는데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임금을 주고 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가가 너나 안 좋았잖아요, 형편이.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나서서, 그건 진짜 새마을 운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잘했다기보다 우리 국민들이 위대한 거예요.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 얘기를 해봅시다.
공자 같은 경우는 부처님은 당대부터 떴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해서는 뭐 경이라는 표현들이 붙을 수 있지만 공자 같은 경우는 당대에 뜨지 못했기 때문에 공자가 직접 찬술한 춘추라는 책은 경이 오히려 경에서 이름이 빠졌고 시경, 서경, 역경 이건 아예 경으로 붙어 있잖아요. 춘추는 뒤에 춘추, 경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시경, 서경, 역경은 이제 노래, 그 다음에 이건 역사, 과거의 역사. 이거 공자가 다 손댄 책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전에 있었던 것들을 다 정비한. 그래서 시경 아까 얘기했을 때 저런 국가적인 것들은 국가적인 노래나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지만 그게 이제 한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제 풍화송이라고 시경이 이제 세 분류로 되어 있는데 국가적인 노래가 있고 제일 중요한 노래들은 인기 있고 이런 건 유행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유행가가 제일 좋죠. 유행이 잘 됐다는 게 국민 정서에 맞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맨 처음에 시경을 볼 때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노래가 경에 들어있다고? 뭐 이런 생각을. 그게 그 노래죠. 어떤 여자가 새벽에 풀잎에 이슬이 너무 많다를 한탄하는 노래. 근데 그게 참 멋있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그 여자가 한탄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밤에 바람을 피러 나갔다가 새벽녘에 싹 모르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데 풀잎에 이슬이 많으니까 이제 한복 계열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옷이 치렁치렁해서 이 재단 바지탄이 이렇게 옆으로 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물이 묻는 거죠. 이슬이. 그러니까 완전 범죄가 안 돼. 내가 바람 피고 왔는데 자꾸 CC 카메라에 찍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걸 한탄하는 거야. 내가 바람 피러 다니면서 CC 카메라가 너무 많아요. 이러면서 그걸 노래로 짓는 거야. 얼마나 재밌어. 그러니까 그런 게 유행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욕하면서 본다. 안 보면 그런 드라마를 안 만들죠. 근데 그렇게 해야 보니까. 왜? 인간의 정서라는 게 거기에 반영된 거죠. 그래서 그런 바람 피는 노래도 있고 뭐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경전 이러니까 여기에 305편이 이제 시가 있는데 경하니까 굉장히 정숙하고 다 그런 것만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런 노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원래 음악 악보랑 같이 있어요. 근데 악보를 옛날에는 적는 기술이 없었거든요. 후대에는 있습니다. 정간보라 그래가지고 그 악보를 적는 기술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콩나물 대가리 우리가 이렇게 그리는 것들이 쉬운 것 같지만 그 굉장한 이게 기술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식문화라고 정확하게 말해 신식문화라고. 옛날에 음악을 기록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기록할 거야? 그래서 후대에는 정간보 같이 이렇게 기록하는 방식이 나오지만 옛날에 기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건 가사집이고 여기에 맞춰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건 이런 노래야, 이런 노래야. 그래서 공자도 이제 검은고를 배울 때 3개월 동안 고기 맛을 잊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너무 재밌어서 거기 막 취했다. 이게 이런 노래를 배웠다는 거지. 단순히 검은고 자체를 배운 건 아닐 거예요. 악기가 아니고 이제 같이 노래까지 그냥 막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빠지니까 먹을 것도 고기. 그러니까 지금은 고기 맛을 잃었다 이러면 다이어트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고기 반찬은 되게 좋은 거거든. 이게 노래 가사예요. 가사집. 그리고 곡은 사라지게 된 거고. 공자도 저거는 결국 제대로 공자는 뭐 다 익혔겠죠. 305편 자기가 정리를 했으니까 다 익히고 이거는 굉장한 거야. 이렇게.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게 시 300편 사무사라 그 굉장히 재밌는 구절인데 시 300편 305편인데 그냥 축약해서 300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생각에 사땜이 없다.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전체가 다 고상한 것만 있느냐? 아니야. 아까 같이 그런 이 저속한 유행가들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서로 간에 남녀 간에 이걸 남녀 상열지사라고 하거든요. 뻐꾸기 날리는 거. 서로 뻐꾸기 날리는 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게 생각에 사악함이 없다. 사땜이 없다. 그걸 인간의 어떻게 본성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욕긍정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망 자체. 그게 뭐 정당한 건데 그게 무슨 그게
아니 그리고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 뻐꾸기 날리는 게 뭐 대단할 게 있느냐. 하머 스님이 그런 말을 해요. 하머 득동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머 스님이 이제 불교로 전향할 때 원래 그 양반이 성균관에서 공부했는데 맹자 책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동물들이 비명소리에 죽는 거를 보고 그걸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군자는 푸족간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도살장을 멀리한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하머 스님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걸 멀리할 게 아니고 불교처럼 아예 그냥 육식을 금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죽을 일도 없잖아. 이러면서 이 양반이 불교로 전향한다는 거거든요. 성균관 유생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머득통이라고 조선 초기에 고려시대에 태어나서 조선 전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조선 초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거는 그 양반이 잘못 본 거예요. 두 문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는 금욕적 문화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불교는 금욕적인 배경을 가지는 거고, 하나는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득이한 거, 그러니까는 뭐 그거를 가지고 유희하지는 않는다라는 정도의 개념. 그러니까 내가 먹을 수밖에 없어서 그건 필요해서 먹는 거야. 하지만 저것이 꼭 올바른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동시성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욕망을 다 부정해서 이걸 끊어야겠어가 아니고, 유교는 그래서 인욕에 대한, 인간의 욕망에 대한 긍정적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게 유교의 가족주의라고 하는 개념들로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성향이 다른 거예요. 근데 하머 스님이 그렇게 판단했으면 이 사람은 불교적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시경, 서경은 중국 전통적인 역사서입니다. 그거를 공자가 손을 대서 이제 정비를 하는 거고, 그래서 책 하면 옛날에는 역사책이에요. 책. 지금은 책 하면 뭐 다양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책. 시경은 노래집. 노래집. 그런데 곡은 사라졌기 때문에, 곡은 전달이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가사만 남은 거죠. 가사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노래책이 남았는데, 옛날 노래책이 남았는데 우리가 악보를 볼 줄을 모르는 거야.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이제 가사만 있는 거죠. 가사만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남아있어요. 역은 이제 점서, 주나라 때 이제 점보는, 하나라 때 점보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은나라 때 점보는 책이 있죠. 그걸 연산귀장이라고 하는 거고, 주나라 때 점보는 책은 주역이라고 하는 거고, 점서라고 하는 게 지금하고는 시절이 달라가지고 예전에는 저희 과학서예요. 과학서. 점이 과학일 때도 있습니다. 침대만 가구가 아닌 게 아니고 점은 미신이 아니고 과학입니다. 이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진시황이 분서갱유를 단행했을 때 의학, 농업서적 이런 것들은 다 놔뒀거든요. 모든 책을 채운 게 아니에요. 사상서를 태운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사상 통제를 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얘기하면 김일성 주체 사상 외에 다른 얘기들을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입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점책은 과학서로 분류됐기 때문에 소각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그리고 공자가 직접 쓴 책은 춘추라고, 자기가 직접 쓴 노나라 역사책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거는 봄, 가을, 농사 지을 때는 봄하고 가을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봄, 가을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역사라는 의미가 있고, 개인으로 들어오면 춘추는 연세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개인의 역사지. 국가의 역사이기도 하고 개인의 역사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쓰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책을 당신이 썼는데 그것은 경의 위치에 못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자와 관련된 책이 하나 더 있잖아요. 제자들이 논의해서 썼다. 그래서 논어죠. 서로 토론해서 썼다. 그러니까 문도회의, 공자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서로 이제 제사 지내면서 문도회의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그러면 아유, 우리 선생님 뭐 추모문집이라도 하나 만들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야, 너 뭔 얘기 들었냐? 너 뭔 얘기 들었냐? 이제 서로 이제 큰 제자들이 한두 마디씩 툭툭 하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책이 논어. 논어. 그래서 그거는 공자가 손댄 책이 아니고, 공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지만 아이러니하지. 춘추는 공자가 뭐 특별히 많이 등장할 일이 없죠. 뭔 등장을 하겠어요, 역사책에. 자기가 내가 역사책을 쓰면 내가 등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조선 불교사를 써. 안 그러면 뭐 고려 불교사를 써. 내가 등장할 일이 뭐 있어? 나는 어디에 등장하지? 책 깝닥에 등장하겠지. 저자로. 저자로 등장하겠지. 내가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 근데 공자야말로 어떻게 보면 논어에 가장 많이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거는 이제 또 경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제자들이 모은 거니까. 그래서 춘추나 논어는 경이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저런 것도 경의 위치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논의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유교가 더 뜨면서. 그래서 뭐 13경 뭐 이런 범주를 만들 때는 저런 걸 넣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는 요 세 개. 그래서 경이라고 하는 거는 성인이 직접 손댄 거. 그래서 최고급. 그 다음에 논. 우리나라에는 경은 없지만 논은 있죠. 논을 쓴 사람이 이제 원효죠. 신문화쟁론, 금강산매경론. 원효 같은 사람은 아웃사이더이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멋있어요. 왜? 이상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지는 책임을 안 져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좋습니다. 이런 얘기는 개도 해요.